여러분 안녕.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팅커캐드를 배울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자, 제목에서 보다시피 팅커캐드 응용 기능 및 쉐이프 메뉴라고 적혀 있네요. 오늘 학습할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팅커캐드의 응용 기능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쉐이프의 공통 메뉴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개별 기능을 응용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응용 기능 지난 시간에 배우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오늘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의 공통 메뉴 그리고 쉐이프의 개별 메뉴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응용한 디자인까지도 오늘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뭐다? 이렇게 팅커캐드에 접속을 해야 되죠. 자, 지금부터 팅커캐드에 접속할게요. 선생님이 배경음악 깔아줄게. 이제 배경음악 보고 슬라이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접속하길 바랄게요. 지난 시간에 미처 살펴보지 못한 마지막 응용 기능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줄 기능은 바닥 붙이기 기능과 작업 평면 기능이에요. 우선 바닥 붙이기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붙이기 기능은 공중에 떠 있는 쉐이프를 혹은 공중에서 아니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쉐이프를 바닥에 붙이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쉐이프를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기 좋게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쉐이프들을 좀 가지고 나올게요. 자, 이렇게 쉐이프들을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따라 하세요.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공중에 떠 있거나 혹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나 자, 요렇게 지금 공중에 한 두세 개 두 개 정도 띄우고 자, 옆에 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때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개의 도형은 떠 있고 하나의 도형은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그죠? 어쨌든 이 세 개는 전부 다 평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일 때 바닥에 붙이는 기능이 바닥 붙이기 기능이고요. 그 기능의 아이콘은 애석하게도 여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키보드에 있는 D, A, B, C, D 키예요. D 키만 눌러주면 이 공중에 떠 있는 쉐이프들이 공중에서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쉐이프들이 바닥에 작업 평면에 붙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D 키를 누르기만 하면 이 떠 있는 아이, 앉은 아이 모두 다 작업 평면으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실제로 해봐야겠죠. 자, 9를 클릭한 상태에서 9가 클릭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D키를 누릅니다. 지금 선생님 누를게요. 어때요? 순간이동 됐죠? 자, 마찬가지로 위에 떠 있는 피라미드도 선택해서 선생님이 D키 눌러볼게요. 눌렀어요. 그랬더니 작업 평면으로 싹 하고 붙었죠. 자, 마지막으로 바닥에서부터 더 밑으로 떨어져 있는 이 원추 모양도 선생님이 D키를 통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D. 어때요? 순식간에 올라갔죠. 자, 이게 바로
바닥 붙이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 붙이기 기능은 여러분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단축키 D라는 거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필요 없는 쉐이프는 좀 지울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작업평면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작업평면 기능은 뭐냐면 디자인할 평면을 설정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는데 피라미드 옆면에 나는 이름을 새기고 싶어. 글씨를 새기고 싶단 말이죠. 그럴 때 작업평면 기능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W라고 또 단축키가 나온다. 그죠? 네, 맞아요. 작업평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 혹은 단축키 W를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W를 누르셔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작업평면 클릭합니다. 작업평면 아이콘 클릭을 해서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니까 어때요? 이 화살표 옆으로 파란색 작업평면이 같이 따라다니죠? 네, 이 작업평면이 내가 디자인할 작업평면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라고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피라미드의 앞면에다가 작업평면을 설정하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생성된 작업평면 작은 거를 이 피라미드 옆면에다가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작업평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작업평면이 피라미드의 옆면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 작업평면에다가 아까 선생님 뭐 하고 싶다 그랬지? 글씨를, 이름을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문자를 가지고 나와서 선생님이 얘 이름이 피라미드니까 피라미드라고 씁니다. 일단 높이는 좀 줄여볼게요. 자, 이렇게 쓰고, 자, 크기도 좀 줄일게요. 그래야지 보기가 편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자, 피라미드 글자를 여기 옆에다가 딱 가져다 놓고, 자, 이렇게 피라미드라는 글자를 새기면 어떻게,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글씨가 피라미드 바로 그 면이랑 붙어서 글씨가 새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작업평면이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작업평면이 디자인을 할 평면을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을 때, 원래 작업평면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작업평면 아이콘 클릭하거나 혹은 W 키보드에 있는 W를 클릭하거나 해서 클릭한 상태에서 아무 면 바닥면을 찍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작업평면이 돌아와집니다. 돌아와지나요? 따라 해보고 있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작업평면 기능이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준 바닥 붙이기 기능과 이 작업평면 기능을 통해서 탑도 쌓을 수 있거든요. 탑 쌓는 건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응용 기능 마지막 바닥 붙이기와 작업평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팅커캐드 쉐이프의 공통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팅커캐드는 각각의 이렇게 기본 쉐이프들도 있고 혹은 뭐 여기 기본 쉐이프를 클릭해서 보면 뭐 문자 및 숫자, 추천 모두 해서 여러 가지 쉐이프들이 있거든요. 이 쉐이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들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공통적이다 하니까 아무 쉐이프나 한번 선택해도 공통적으로 뭔가 나오는 게 있겠죠. 상자 쉐이프 하나 가지고 나와 보시겠어요? 가지고 나왔나요? 보면 여기 위에 쉐이프 적혀 있고 선생님 마우스 아이콘 보이시죠? 쉐이프 적혀 있고 자물쇠 모양도 하나 있고 전구 모양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라 적혀 있는 영역이 하나 있고 구멍이라고 적혀 있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쉐이프의 공통 메뉴라고 해요.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 잠금과 선택 항목 숨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잠금, 자물쇠 모양. 자, 자물쇠 모양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니까 편집 잠금이라고 뜨고 아래 단축키로는 컨트롤 L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이 편집 잠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상자 하나 가지고 나왔으니까 다음엔 원통도 또 하나 가지고 나와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원통 가지고 나오셨나요? 굳이 똑같은 도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두 가지의 도형만 있으면 돼요. 자, 두 가지 다 가지고 나왔으면 일단 선생님은 원통을 잠궈 보도록 할게요. 원통이 이렇게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다가 원통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원통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얀 점, 까만 점, 구부러져 있는 핸들까지 해서 편집 핸들이 나오죠. 편집 핸들이 있어야지만이 선택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원통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편집 잠금 아이콘을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니까 뭐가 변했어요. 바깥에 이렇게 초록색,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쉐이프의 메뉴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래에 어떤 항목들이, 개별 항목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상자는 선택해서, 상자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이 막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원통을 선택해서 드래그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드래그 하고 있어.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아무리 해도 안 움직여요. 잠겨 있어서 그래요. 너는 편집을 못해. 자, 상자를 선택했을 땐 어때요? 이렇게 편집 핸들이 막 나왔다. 그죠? 수치를 바꿀 수 있는 란, 그리고 회전할 수 있게끔. 편집 핸들이 나왔는데 원통을 선택하니까 어때요? 원통은 편집 핸들이 나타나지 않죠. 이게 바로 편집 잠금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은 언제 쓰느냐? 내가 디자인하다가 얘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얘는 다 완성이 됐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다 완성이 됐어. 완성이 된 아이는 더 이상 수치 변경이든 이동이든 원하질 않아. 그때 이렇게 편집 잠금을 해주시면 수치나 크기가 변경이 되지 않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편집 잠금 기능입니다. 편집 잠금 기능을 해제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자물쇠를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똑같아요. 단축키는 편집 잠금이나 편집 잠금 해제나 똑같이 단축키는 컨트롤 L이고요. 이 자물쇠 모양을 클릭만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게 편집 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편집 잠금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선택 항목 숨기기예요. 선생님이 전 시간에 지난 시간 수업 때 이 항목을 숨긴 적이 있어요. 수업하다가 이거는 잠깐 안 보이게 할게요 라면서 삭제는 하지 않고 안 보이게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 상자만 수정을 하고 싶어. 상자만 지금은 모델링에 필요해. 이 원통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잠깐 안 보였으면 좋겠어 할 때 원통을 숨길게요. 원통 선택한 상태에서 전구 모양을 클릭을 하면 없어졌어요. 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고 삭제가 된 건 아니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보이고자 하면 나타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죠? 얘를 숨겼는데 얘를 보이게 하려면 여기 위에 모두 표시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수업했을 때처럼 잠깐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 전구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 항목 숨기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기능이 여기 왼쪽에 있는 솔리드라는 겁니다. 이 솔리드라는 거를 선택을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사전 설정,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색깔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죠. 사전 설정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팅커캐드에서 제공해주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원통 색상이 주황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파란색을 클릭하시면 되고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흰색이든 아니면 뭐 자주색이든 이렇게 자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하고 싶어. 좀 더 다른 색깔을 원해. 다양한 색깔을 원해. 할 때는 사용자 지정 탭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이 하얀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색깔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 오른쪽에 하얀 점도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도 가능하고 여기 아래에 보면 헥스 코드가 있어요. 헥스 코드. 헥스 코드를 검색창에서 검색하셔서 원하는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하셔도 똑같은 색상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의 색상 지정하는 것까지 살펴봤는데요. 솔리드의 색상 지정을 하지만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원추까지도 하나 가지고 나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성해 놓은 상태에서 자, 원추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솔리드 클릭하시면 자, 여기 아래에 보면 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색깔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온다 그러죠? 투명도 잘 활용하면 되게 이뻐요. 이 노란색 원통도 한번 해보고 빨간색 상자도 한번 투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때요? 투명으로? 투명으로 바꾸니까 좀 뭔가 다르지만 색상이 이쁘게 나온다. 그죠? 예, 요렇게 투명 기능을 활용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이런 것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네 번째 쉐이프 공통 메뉴는 구멍이라는 기능입니다. 일단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솔리드로 투명을 해제를 시킬게요. 투명 해제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볼 기능이 이 구멍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상자하고 원통은 기본적으로 구멍이 있으니까 지우고요. 원추랑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이신면체, 다이아몬드까지 가지고 나와서 한번 구멍으로 변경시켜 볼까요? 각자 구멍으로 변경시켜 보면 자 이게 뭐 한다 그랬죠? 이 모양대로 구멍을 뚫고 싶을 때 다이아몬드 모양대로 구멍을 뚫고 싶고 별 모양, 원추 모양, 이신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자 할 때 이렇게 이 도형들을 선택한 다음에 솔리드가 아닌 구멍을 체크를 해주시면 구멍 기능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상자에 지금 선생님이 이거 이신면체 가지고 왔으니까 이신면체를 이렇게 끼워 놓고 둘을 그룹 합치기 하면 자 이신면체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뚫렸어요. 여기까지 해서 쉐이프 공통 메뉴 살펴봤는데 자, 쉐이프 공통 메뉴에는 여기 편집 잠금 그리고 모드 표시, 선택 항목 숨기기 표시, 그 다음에 솔리드 기능, 그 다음에 구멍 기능까지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갑니다. 쉐이프의 개별 메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쉐이프들이 개별 메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개별 메뉴를 가지고 있는 쉐이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쉐이프들의 개별 메뉴를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상자 일단 하나 가지고 나와 주세요. 상자를 하나 생성하면 생기는 여기 있는 생성되는 창, 여기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개별 메뉴인 것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상자에는 반지름, 관계, 길이, 폭, 높이 해서 5가지의 개별 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길이, 폭, 높이는 가로, 세로, 높이와 같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수치들, 이 20, 그리고 높이까지 20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20이죠. 그래서 길이, 폭, 높이는 가로, 세로, 높이와 같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개별 메뉴는 반지름과 단계가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반지름을 여러분들도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조금씩. 반지름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꼭지점들이 그리고 모서리들이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9인데? 9가 생성이 됐다. 그죠? 네, 반지름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반지름의 수치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건 단계입니다. 단계를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해볼 건데요. 단계는 곡면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해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 반지름을 약 2로 변경시킨 상태에서 한번 단계를 올렸다 내렸다 해볼게요. 단계 올리니까 끝이 좀 더 둥글둥글해진 것 같아. 자, 단계를 점점 낮추니까 어때요? 각이 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반지름을 수치를 좀 올려볼까요? 반지름 수치 변경할 때는 여러분 여기 이 숫자 있죠? 숫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숫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수치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여기서 반지름을 선생님이 5로 변경시켜 볼게요. 5로 변경시키면 반지름을 5로 변경시키니까 좀 많이 깎였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단계를 좀 위로 올리니까 둥글둥글해졌다가 아래로 내리니까 각이 막 져요. 그죠? 이렇게 각이 진다. 그죠? 각이 져. 막 이렇게 각이 져요. 네. 자, 이래서 단계는 곡면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상자의 개별 메뉴 살펴봤고요. 이제 그래서 상자는 지우셔도 돼요. 원통 살펴보겠습니다. 홈뷰로 맞춰놓고 원통을 꺼내올게요. 원통 꺼내오니까 개별 메뉴에 몇 개가 있나요? 측면, 베벨, 세그먼트 해서 3가지의 메뉴가 있다. 그죠? 여기서 측면은 옆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원통 가지고 나왔죠? 원통을 가지고 나와서 살펴보면 옆이 조금 각져 있어요. 그죠? 위에 각져 있는데 측면의 개수가 20개라서 그래요. 지금 이 원통은 측면의 개수가 20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최대치로 한번 올려볼게요. 어때요? 많이 둥글둥글해졌죠? 여러분들도 해봐요. 측면의 개수가 64개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까 20개였는데 20개보다 더 아래로 낮춰줄 수도 있겠죠? 짜란! 12까지 내려가네요. 12까지. 12각 기둥까지 만들 수가 있네요. 좀 더 각진 원통이 됐다. 그죠? 이 측면은 옆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벨 한번 살펴볼게요. 베벨은 측면은 우리 한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19, 20 정도로 한 상태에서 베벨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은 모서리를 깎는데요. 여기 원통에서 모서리가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지금 선생님 마우스로
마우스로 둥글게 표시하고 있죠? 여기가 모서리고요. 모서리를 깎는데요. 어떻게? 사선으로. 최대치로 올리니까 어떻게? 우와, 이만큼이나 깎였어, 모서리가. 꼭 연필 깎듯이 깎인다, 그죠? 예, 베벨은 모서리를 깎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베벨을 베벨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적용시켜 볼게요. 세그먼트는 이 깎여있는 이 모서리 있죠? 이 깎여있는 모서리를 조금 더 세분화한대요.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최대치로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꼭 지우개 꼭지 같죠? 저기 연필 뒤에 달린 지우개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예. 요렇게 해서 원통의 베벨과 세그먼트 측면, 네, 개별 메뉴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것도 좀 지울게요. 9 살펴보겠습니다. 9 가지고 나오면, 9는 메뉴가 하나밖에 없네요. 네, 9는 단계인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단계 또한 곡면의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올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양보다 조금 더 세분화돼서 둥글둥글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 단계를 최대치로 낮춰보면 짜란! 육각 수정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육각이죠. 육각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 이 모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기본 쉐이프에 없거든요. 이런 모양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9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9의 단계를 조절을 해서 딱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미러볼 같다, 그죠? 네. 미러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9의 단계까지 살펴봤고 다음 이것도 지울게요. 다음 그 다음에 있는 게 지붕. 지붕을 한번 볼까요? 메뉴가 있나 없나? 지붕은 메뉴가 없네요. 메뉴 없으니까 지우고 그다음 원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추 가지고 나와 보세요. 원추 가지고 나오니까 원추는 메뉴가 4가지가 있네요. 상단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밑면 반지름이라는 게 있고 높이와 측면이 있는데 측면은 뭐 여태 몇 가지를 통해서도 봤다 그죠? 원통에서도 측면이 있었으니까 측면은 옆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측면을 최하로 줄여볼게요. 짜란! 삼각까지 됐어. 삼각 피라미드 같네요. 자, 근데 측면을 최대치로 올리니까 원추 모양이었으니까 최대치로 올리면 조금 더 둥글둥글한 원추가 되겠지요. 아까 측면이 얼마였으니 기본적인 값은 24였어요. 기본적으로 원추의 측면 값은 24지만 내가 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할 땐 측면을 최대치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원 상태로 돌려놓고 상단 반지름과 밑면 반지름이 그냥 뭐냐. 자, 밑면 반지름은 여기 아래에 있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겠죠. 지금 이 수치가 전체적인 이 원추의 쉐이프의 수치가 20이니까 이 9는 이 아래에 있는 원의 지름이 20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반지름은 10이라는 거겠지요. 네, 이 반지름을 올리면 최대 100까지 올라가고요. 자, 줄이면 최하 0.1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면 반지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고요. 자, 왔다리 갔다리 나는 아까 기존이랑 똑같이 변경시킬래? 그러면 10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상단 반지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지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0이다. 그죠? 근데 상단 반지름을 이제 최대치로 올리면 엄청나게 커져. 최대 100까지 키울 수가 있고 이건 뭐지? 예. 자, 이렇게 넓은 뚜껑도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최대치로 낮추면 아까 원래 모양대로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 안 한 이 높이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원추의 기본적인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추 쉐이프, 원추 도형은
응용한 아이스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스 음료를 2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렇게 만들 거거든요. 이 만든 아이는 살짝 한쪽에 좀 치워둘게요. 한쪽에 치워두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명 컵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투명 컵을 만들기 위한 쉐이프들, 도형들 가지고 나와 볼게요. 원추와 방구 쉐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추 쉐이프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원추 쉐이프는 상단 반지름을 10으로 변경시키고요. 10. 그리고 밑면 반지름은 5로 변경시키겠습니다. 5 변경시킨 다음에 측면을 64로 변경시키겠습니다. 64로 변경을 시키면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죠. 선생님은 음료수를 레모네이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 놓을게요. 그런 다음 방구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는 음료수 컵 뚜껑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방구의 크기는 가로 세로는 20이고요. 높이는 10. 그대로 여기 있는 이 방구 크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음료수 컵 원추 모양 위에다가 이 뭐죠? 방구를 올려줄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기능이에요. 작업평면 바닥 붙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방구를 원추 도형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평면 클릭해서 원추 도형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방구 도형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D를 누르면 순간이동 한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작업평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작업평면 클릭해서 바닥 클릭하면 이렇게 돌아왔죠. 그러면 이 2가지의 쉐이프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정렬을 해줄게요. 예, 여기 정렬 아이콘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자, 요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을 시켜줄게요. 그래야지 한 몸으로 움직이겠죠. 그룹 아이콘 클릭하거나 혹은 단축키 컨트롤 G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 자,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자, 이렇게 원추 아이스컵 하나 투명컵 만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투명컵을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안에다 음료수를 담아야 되니까 구멍을 뚫기 위한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복사한 다음에 이 복사가 된 이 아이스컵 투명컵을 구멍으로 변경시킬게요. 구멍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수치도 변경시킵니다. 지금 가로 세로가 20, 20인데요. 가로 세로를 19, 19, 또 19 변경시키고 높이는 30인데요. 29로 변경시킬게요. 29 변경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 변경되어져 있지 않은 원래의 아이스컵 투명컵 모양과 지금 변경된 투명컵 모양을 둘을 선택을 해서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할게요. 여기 정렬 아이콘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리고 높이 또한도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선택해서 그룹 합치기를 해줘요. 그룹 합치기를 그룹 합치기를 하면 그룹이 구멍이 뚫렸을 텐데요.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우리 투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투명. 뚫렸다, 그죠? 예. 자, 투명 컵이니까 흰색으로 바꿀까요? 흰색으로 바꿀게요. 네, 흰색으로 바꿔놨어요.
그런 다음 이제 빨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대 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 입구는 자 원통, 구멍 원통을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가로 5 그리고 세로도 5 세로도 5로 변경시키고 높이는 그대로 둘게요. 다음에 측면을 64로 변경시킵니다. 자, 선생님이 측면을 64로 변경시키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둥근 형태의 것들을 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측면을 64로 변경시킨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구멍 원통을 원추 모양 핸들을 클릭한 상태로 위로 드래그를 좀 적당한 위치까지 해줘요. 이렇게 적당한 위치까지 드래그가 됐으면 자 이제는 이 구멍 원통과 투명 컵을 선택을 해서 선택하는 건 드래그 하면 되죠. 선택해서 또 둘을 정렬을 시킬게요. 정 가운데다가 선생님은 구멍을 뚫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렬 아이콘 혹은 단축키 L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가운데 선택해 준 다음에 이 둘을 이제는 또 다시 선택해서 그룹만 시켜주면 구멍이 뚫리겠죠. 그룹 짜란. 자, 이제 구멍이 뚫렸다. 그죠? 이제 투명 컵에 음료만 담으면 되겠네요. 뒤에 보니까 음료가 담겨 있고 빨대가 있고 위에 잠깐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위에 이렇게 얼음이 떠 있죠. 그래서 이제 얼음과 빨대와 음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컵 잠깐 치워둘게요. 잠깐 치워두고 자 빨대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원통 가지고 나옵니다. 원통 가지고 나와서 가로가 2 그리고 세로도 2 변경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측면 64로 변경시키고 높이는 25로 변경시킬게요. 빨대가 좀 길어야겠죠. 그래서 높이 25 변경 됐나요? 자, 선생님은 빨대 색깔을 뭐로 할까요, 이번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빨대 색깔을 파란색으로 변경. 그리고 이제는 구멍 원통 하나 가지고 나갈게요. 빨대에 이렇게 스트롱이 어떻게 생겼어요? 안에 빵꾸가 났잖아요. 구멍이 났잖아요. 그래서 구멍 원통 하나 가지고 나옵니다. 구멍 원통의 사이즈는 가로는 1.5, 세로는 또한 1.5, 그리고 높이만 25로 변경시켜 줄게요. 25 변경한 다음에 측면 64까지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잘 됐으면 이 둘을 또 정렬을 시켜줘서 정가운데 구멍을 뚫어야겠지요. 그래서 정렬 아이콘 혹은 단축키 L 클릭합니다. 클릭한 상태로 자 정가운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세로도 정가운데 클릭하고 이 상태에서 이 둘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룹 합치기, 그룹화 아이콘 혹은 단축키 컨트롤 G를 누르시면 어떻게 될게요? 뚜룬. 왜 안 보이냐? 구멍이 뚫렸다. 그죠? 자, 이거 보여주기 힘드네. 자, 이렇게 빨대 하나 만들어 두고요. 다음, 이제 음료 만들게요. 안에 들어갈 음료 만들 텐데, 선생님 아까 레모네이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추 아이콘을, 원추 쉐이프를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원추 쉐이프 가지고 나와서 상단 반지름 10, 밑면 반지름 5, 다음에 측면 64.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면 이 원체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20이고 높이가 20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19, 19, 19로 바꿀 거예요. 가로 19.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탭 누르면 넘어가죠. 다시 또 19. 그러면 가로 세로 19로 변경이 됐고요. 높이까지도 19로 변경을 시킵니다.
자, 높이까지도 19로 변경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지금 음료 선생님이 레모네이드 한다 그랬지? 레몬색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음료가 될 원추 쉐이프, 변경된 원추 쉐이프를 저기 이 원추 모양, 꽃갈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위로 1만큼만 올릴게요. 1만큼만 띄웁니다. 1만큼 위로 띄운 상태에서 이제는 이 투명 컵에 음료를 담아야겠죠. 그래서 투명 컵과 음료 내부를 선택해서 정렬을 시켜줄게요. 정렬 아이콘 클릭해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하고 나면 음료가 이렇게 투명 컵 속으로 쏙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빨대를 올려주고 이제 얼음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얼음은 상자로 만들게요. 상자로 색깔은 얼음 색상 흰색. 자, 사이즈는 3, 가로 세로 3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까지도 3으로 변경.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자를 위로 적당한 위치에 올립니다. 위로 올려야 되는데. 자, 꽃갈 모양 아이콘 클릭해서 위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한 상태에서 가지고 올게요. 이게 방향키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도형이 너무 작아서 잘못 드래그로 이동했다가는 크기가 변경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집 핸들이 자꾸 클릭이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투명 컵을 좀 바깥으로 빼둘게요. 그룹을 안 시켜서 바깥으로 빼둘 수가 있고 이 얼음이 그냥 네모나게 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회전도 좀 시키고 자 바닥에서도 회전 좀 시키고 자 이거를 여러 개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또 한번 회전시키고 또 복사해서 또 한번 복사해서 여러 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개 만들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내가 회전하고 싶은 방향대로 회전을 해서 복사시켜서 이렇게 얼음을 띄워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얼음은 다 완성이 됐고 이 얼음과 음료를 먼저 그룹을 해줄게요. 그룹. 얼음 색깔 바뀌었다 그죠? 이럴 때 어떻게? 솔리드 클릭해서 여러 색 체크. 자, 그러면 얼음 색깔이 나오죠?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투명 컵과 음료를 정렬을 해줄게요. 가운데 정렬.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빨대만 꽂으면 돼. 자, 빨대도 적당한 위치로 들어 올려야 되는데, 자, 들어 올리는 아이콘은 여기 꽃갈 모양 아이콘. 적당한 위치로 들어 올리고, 적당한 위치로 드래그, 회전. 그런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아이스 음료가 완성이 됐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원추 쉐이프의 개별 메뉴를 통해서 아이스 음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어렵지 않았죠? 혹시나 잘 못 따라왔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친구는 수업 영상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복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좀 더 기능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안녕!